네, 제가 준비한 4주 완성 클래스는요. 단숨에 열타 줄이는 비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지만 열타를 4주 만에 줄인다고 하면 믿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의 부분에서 열타를 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들을 조금씩 만회해 가면서 전체 합으로 열타를 줄이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레슨은 바로 드라이버 레슨인데요. 일관성과 비거리 모두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오늘 네. 1주차잖아요. 1주차에는 몇 타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1주차에는 오비 2개를 줄이면서 네. 4타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한번 타요? 해보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큰데요? 네, 10타 중에 오. 한 주에만 4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드라이버가 점수를 줄이기에는 가장 유리해요. 일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18홀을 라운드를 하게 되면 뭐 오비가 보통 3개, 4개 이상 나기 때문에 전반 라인에 하나, 후반 라인에 하나 이렇게 오비를 줄이시더라도 충분히 3, 4타 정도는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드라이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실수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네. 실수를 네. 해야지만 충분히 안정감 있고 일관된 샷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 바로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골퍼분들은 되게 슬라이스가 더 나는 비율이 높잖아요. 네. 슬라이스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장에서 매트대로 서서 스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슬라이스 더... 고치려고 엄청 열심히 뭔가 해보죠. 네, 아니면 뭐 왼쪽을 보거나 하겠죠? 네. 맞아요. 대부분은 공이 휘어지면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한 게 이 릴리스죠. 네. 그래서 이 릴리스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막 해요. 그럼 10개 쳐서 10개가 다 나던 슬라이스가 뭐 10개 중에 한 7개는 슬라이스가 나고 한 3개 정도는 바로 가면서 와, 나 진짜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 슬라이스를 네.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 연습이 과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당연히 똑바로 가는 구질도 나오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릴리스가 과해지면서 이렇게 또 반대로 휘어지는 구질들도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필드를 나갔어요. 1번 홀에 딱 쳤는데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릴리스가 좀 안 됐구나. 그 다음 홀에 조금 더 과감하게 릴리스를 했더니 똑바로 갔어요. 자, 됐어. 오늘 이렇게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3번 홀 티샷을 탁 했는데 훅이 나면 사실 그날의 경기는 전부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공이 가지 않고 네. 사실 양쪽 방향이 다 나오게 되면요. 예측 가능한 실수, 그러니까 공을 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실수, 즉 한쪽으로 휘어지는 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라면 연습장에서 스윙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슬라이스가 나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덜 휘는 공이 나오기도 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이렇게 심하게 가는 공들도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분명히 어느 범주 내에 공이 머무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일반 골퍼분들이 와, 나는 일관성이 진짜 없어. 매번 왔다 갔다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휘어지는 공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윙 교정을 하기 때문에 좌탄, 우탄이 모두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온전한 리듬감만 생각해서 공을 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우선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선 그 첫 번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구질, 한쪽으로 휘는 구질을 찾았다면요. 그 구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연습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공이 20m가 슬라이스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을 보고 이렇게 쳤을 때 20m 왼쪽을 본다면 분명히 가운데로 돌아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왼쪽을 보고 스윙을 하면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러면 또 엄청나게 당황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런 증상이 왜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연습하는 연습장에는요. 지금 이 아래 매트를 보시면 매트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곳도 있고 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발판 같은 경우에는 선은 없지만 이 발판 끝에 어떤 네. 정해진 각진 선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스윙을 하는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선이 틀어지더라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왼쪽을 보고 어드레스를 서라고 하면 하루 종일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는 분들도 막 공위치가 이렇게 혹은 막 말도 안 되게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눈이 보이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는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저도 특히나 티샷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 세컨샷부터는 네. 정말 어떻게 보고 타겟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사실 에임 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네. 오늘 이 방법을 알고 평상시에 조금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요. 훨씬 더 바른 에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임의적으로 한 20m 정도 왼쪽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방향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볼 위치도 같이 정해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볼 위치를 정하지 않으면 방향은 정했는데 스탠스가 어떨 땐 여기 와서도 쳤다가 어떨 땐 막 여기 가서도 쳤다가 기준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 위치까지 했다면 스탠스의 방향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 틀이 완성이 됐죠. 물론 매트랑은 조금 틀어져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셔도 어색함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이 없을 때보다는 보다 수월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선 채로 나름의 가상의 선, 틀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스윙처럼 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왼쪽으로 어느 정도 공략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의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들이 무조건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프로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만의 구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확실히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을 가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의 완전 왼쪽 편을 보고 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요. 내 공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오니까 설령 왼쪽 오비 라인을 보고 친다고 하더라도 공이 휘어서 무조건 들어온다. 적어도 왼쪽 오비는 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공을 똑바로 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골프도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장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보고 쳐야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만드시고요. 필드에서도 그 기준점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보다 안정감 있는 드라이버 샷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실수, 즉 한쪽으로 휘어지는 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라면 연습장에서 스윙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슬라이스가 나게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분명히 어느 범주 내에 공이 머무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선 채로 나름의 가상의 선, 틀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스윙처럼 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왼쪽으로 어느 정도 공략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일관성 그리고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만 가능하더라도요. 오비 한두 개 정도 줄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점을 버는 스코어는 이미 벌었어요. 근데 사실 드라이버라는 게 공이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원하게 휘두르지 못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항상 조금 더 때리고 싶고 네. 이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고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운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스윙의 키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사용하면 좋은 스윙의 키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누가 해도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거길래 대체? 솔깃한데요? 네. 바로 왼쪽 귀입니다. 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드라이버는 보통 어떻게 쳐야 된다고 하나요? 드라이버는 올려서 쳐야죠. 뒤에서 쳐야죠. 그렇죠.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딱 다 섰을 때 지금 제 왼쪽 귀를 보시면 공의 한 5cm 뒤에 정도에 보통 위치하게 돼요. 뭐 특별히 많이 기울이거나 뭐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어드레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드레스를 하면 한 공 1개에서 2개 정도 뒤에 왼쪽 귀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이 왼쪽 귀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내내 왼쪽 귀를 그 위치에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축을 잘 지키면서도 좋은 힘을 공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왼쪽 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그 왼쪽 귀를 유지하겠다. 아하. 이런 느낌입니다. 평상시에 뭐 헤드업이 많거나 얼리 익스텐션이 되셨던 골퍼분들은 이 왼쪽 귀에 집중을 하고 그 왼쪽 귀를 유지하는 듯한 느낌만 가지시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축을 유지하면서 보다 쉽게 공에 힘 전달을 하실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멀리 안 가는 골퍼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헤드로 공을 빵 때릴 수 있는지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비밀이네요. 비밀이라고 비밀.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풀스윙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스윙을 작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스윙을 하프나 4분의 3을 하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공에 힘 전달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밀도 마찬가지로 상식을 깬 방식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뭐 지면 발력을 사용하고 하체를 사용하고 이제 이런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몸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뭘 사용하나요? 네. 바로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헤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선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네, 우선 풀스윙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풀스윙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잡고 풀스윙을 하라고 하면 가장 멀리 가야 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서 치는 네.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어느 정도 고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고 여유롭게 공을 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반 골퍼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미션이 힘을 빼는 건데요. 바로 힘을 빼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풀스윙보다는 하프나 4분의 3 크기 정도로 가볍게 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막상 드라이버를 잡고요. 스윙을 풀스윙을 하지 않고 하프나 4분의 3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하는 느낌을 가져보면요.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별히 뭔가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쳐야지 한 2, 30개 정도 하프나 4분의 3 정도로 툭툭 쳐주세요. 지금 보면 제가 아주 살살 쳐도 사실 200m는 쉽게 가잖아요. 네. 일반 골퍼분들이 이렇게 한 200에서 210m만 가셔도 상당히 멀리 치시는 건데 제가 이 작은 크기로 스피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요령이 생기고 나면 스윙 크기를 꼭 크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머. 얼마든지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와. 네, 물론 이 스윙도 제가 풀스윙을 했을 때보다의 파워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거의 풀스윙에 버금가는 파워를 공에 전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헤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풀스윙을 하지 않고 이 4분의 3 크기로 드라이버를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으로 가볍게 치는 거에 대한 연습이 끝났으면요. 조금 더 헤드를 더 잘 사용해서 공의 힘 전달을 최대치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완전히 이렇게 다리나 몸을 꽉 잡고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동작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공에 힘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몸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팔 그리고 이 클럽 헤드의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조금 더 이 클럽을 잘 느끼고 잘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억지로 잡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몸은 잊어버리고 내가 휘두르는 건 손과 팔 그리고 오로지 클럽 헤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른다리를 조금 붙여놓는다라는 느낌 정도만 가지신 다음에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오른다리를 지금 떼지 않아도
공의 힘 전달이 충분히 실리죠. 네. 네, 이렇게 오른다리를 많이 떼지 않고 헤드를 공에 빵 뿌려준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헤드가 내 몸을 추월해서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시면요. 보다 헤드로 공에 힘 전달하는 요령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 느낌을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서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령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더라도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더 공에 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몸보다는 헤드 끝에 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헤드에 힘을 실어서 공을 때리는 요령을 가지시면요. 충분히 비거리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스윙 크기를 점점 풀스윙을 올리시고 그리고 풀스윙에 가깝게 몸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이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풀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어머 깜짝이야. 놀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사용을 하셔도 공의 힘 전달을 충분히 해서 와. 힘 있는 드라이버 샷을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렇게 풀스윙을 하실 때에도 한 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방금 오른 다리를 보면 미리 떨어지거나 몸을 확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좀 치고 회전하는 클럽에 의해서 몸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이 보였을 거예요. 네. 바로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는 게 헤드로 공을 때리는 느낌을 가져가는 아주 좋은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팔로우 스루 때까지 오른발이 좀 버텨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그거를 힘을 주지 않고 네. 오른발에 대한 사실 포인트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로지 손과 팔 그리고 클럽 헤드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왜 가끔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보면 무릎 꿇고 드라이버 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무릎을 꿇고 치더라도 공의 힘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무릎 꿇고 한번 쳐볼까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릎 꿇고 제가 쳐서 공의 힘 전달하는 걸 한번 정말 보여드리면 사실 저도 해봤는데 잘 어려울 것 안 같아요. 맞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공의 힘 전달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공의 힘 전달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물론 이런 이제 동작들이 당연히 온몸을 사용해서 치는 것보다 결코 더 파워가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뭐 많이 꼬우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골프는요. 이 헤드로 공의 힘을 얼마나 더 잘 전달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멀리 가고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헤드를 잘 움직이고 잘 뿌리는 그리고 헤드로 공을 때리는 타이밍을 알게 되시는 게 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용하면 좋은 스윙의 키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그 왼쪽 귀를 유지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프나 4분의 3 정도로 툭툭 쳐주세요. 스윙 크기를 꼭 크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머. 얼마든지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몸은 잊어버리고 내가 휘두르는 건 손과 팔 그리고 오로지 클럽 헤드다. 오른다리를 조금 붙여놓는다라는 느낌 정도만 가지신 다음에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헤드가 내 몸을 추월해서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시면요.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공의 힘 전달을